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민슈입니다. 새로운 해인 25년의 데이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제주 에어에서 정말 안 좋은 일이 터져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테슬라는 여기 V타 패턴이라는 bulish에서 bearish 패턴으로 방향 전환되는 좋지 않은 차트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테슬라는 지금 이렇게 하방력을 받아 431달러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결국 이러한 패턴이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느냐 마냐에 대한 여부는 결국 미국 시간 1월 2일 발표되는 24년 4분기 추구량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곳이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도이치뱅크의 에리슨 유와 웨니동 애널리스트에 의하면은 테슬라가 컨센 대비해서 살짝 아래 수치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테슬라가 23년보다 더 높은 실적을 보여주려면은 이번 24년 4분기 출고량에는 그래도 51만 5천 대의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약 이 정도로 트래킹 된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자아낸 것입니다. 참고로 도이치뱅크의 에리슨 유는 12월 6일 기준 370달러의 프라이스 타겟을 그리고 이렇게 바이 레이팅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로 그래도 나름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바클레이 측에서는 이번 4분기의 테슬라가 51만 5천 대의 출고량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요. 골든 존스의 GLJ 리서치는 테슬라가 49만 3천 215대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비관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바클레이는 이렇게 equal weight와 270달러의 프라이스 타겟을 제시하고 있는 중립적인 입장이고 여기 GLJ 리서치인 골든 존스는 옛날부터 테슬라를 꾸준히 비관적으로 평가해온 애널리스트로 지금도 24달러의 프라이스 타겟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클레이와 도이치 쪽의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중립적이다, 비관적이다, 혹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타겟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recommendation의 레이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관들이 아니라 특정한 소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 또한 제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물론 그 소스가 얼마나 신뢰 있는 소스인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일단 여기 정웨님에 의하면은 테슬라가 24년 4분기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중국에서 24,000대의 출고량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고요. 이러한 부분은 화요일날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24,000대 이상의 출고량을 중국에서 기록해준다라면은 그것은 23년 4분기부터 24년 3분기 통틀어서 최고의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센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출고량은 보시는 것처럼 매년 꾸준히 상승을 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3년 기준으로 이렇게 약 181만 대의 출고량을 기록했고 24년 3분기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130만 대를 기록해 주었기 때문에 23년의 기록을 넘으려면은 그래도 약 51만 5천 대의 기록이 이번 24년 4분기에 나와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 이러한 기관들은 이번 24년 4분기에 평균 50만 6천 대의 출고량 평균치를 계산해 내었는데요. 중간값은 51만 대이고 23년의 기록을 넘으려면은 51만 5천 대가 나와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51만 5천 대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면은 서프라이즈가 터지면서 주가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렇지가 않다면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시장의 모습을 잘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23년의 기록을 넘으려면은 51만 5천 대가 나와야만 합니다만 일단 기관들은 평균적으로 그보다 아래인 50만 6천 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옵션 세력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았는지 또한 알아봐야만 합니다.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잡혀있는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제가 이미 여기 12월 28일 주말에 업데이트를 드렸고요. 추가로 오늘 밤에 장이 시작될 때쯤에 옵션 세력들의 움직임을 테슬라 미드나잇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분석드릴 예정인 만큼 관심 있으시다면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50% 할인이 진행되어 월 6,000원에 모든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이벤트는 1월 1일이 되는 순간 종료가 되는 이벤트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세력들이 테슬라의 주식에 있어서 어디까지 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옵션 포지션 현황은 제가 멤버십 분들께만 매번 공유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겟마스키스의 부분을 제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테슬라의 주가 자체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렇게 7%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빨간색 콜옵션 프리미엄 또한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실적을 앞두고 지난 이틀에 걸쳐서 다시 이렇게 7% 가까이 빠지는 등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정작 콜옵션 프리미엄은 크게 빠지지 않고 70.6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겟마스키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에서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메커니즘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빨간색은 콜옵션 프리미엄이고 남색은 테슬라의 주가로 옵션 세력들의 거래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콜옵션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은 콜옵션을 건네준 세력들은 나중에 테슬라의 주식을 또 사줘야 하기 때문에 해칭을 하기 위해서 미리 테슬라의 주식을 삼으로써 주가가 이렇게 함께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은 주가 또한 함께 올라가서 겟마스키즈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콜옵션 프리미엄이 반대로 떨어지면은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함께 하방력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식이 하락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콜옵션 프리미엄은 여기 이렇게 70.6을 가리키고 있고, 사실 70.6이라는 수치는 과거 콜옵션 프리미엄 전고점인 여기 69보다도 더 높은 수치이며 전고점인 75로부터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수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고점 때 이렇게 콜옵션 프리미엄이 떨어지면서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께 하방력을 받은 만큼 70이라는 수치도 사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콜옵션 프리미엄이 이렇게 50대 정도로 떨어졌을 때 추매를 고려하고는 하지, 이렇게 높을 때는 추매함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보고는 합니다. 물론 매도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섣불리 추매를 했다가는 제 평단가만 높아질 수 있기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테슬라 펀더멘탈의 지표들이 좋은 위치로 내려올 때까지는 그저 즐기면서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1월 2일 테슬라 출고량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간 동안 여전히 변수가 많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테슬라의 주가와 아까 제가 공유드린 겟마스키즈의 현황, 수급 상태, 그리고 옵션 포지션 등까지 매일 알아볼 것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또 생각해보고 대응 계획을 잡아나가고자 합니다. 혹여라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표들이 교집합적으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멤버십 분 이상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고요.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50%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참고 바랍니다. 오늘 밤에 또 테슬라 midnight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곳 넵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